누구나 인생에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낯설어지고 내가 발 딛고 있던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찾아오기도 하죠. 저는 65살이 되던 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날,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더라도 제발 잘 살아줘요. 하지만 전 잘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집안은 조용해졌고 평생 운영하던 자전거 가게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손때 묻은 공구들과 아내가 정성껏 접어놓았던 수건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 갈 곳이 없었고 밤이 되어도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의 전부였죠.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있을까?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땐 명절마다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연락조차 뜸해졌고 어쩌다 한번 걸려오는 전화도 아버지 괜찮으시죠? 라는 의례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가게를 닫은 이후 제 손은 일할 줄을 잊어갔고 마음은 사람을 믿는 법을 잃어갔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여기서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바람을 느끼며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린 꼬마 아이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전거 고칠 줄 아세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자전거는 바퀴가 빠져 있었고 작은 손으로 바퀴를 붙잡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바퀴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오래된 감각이 손끝에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 손이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그 자전거의 문제를 알아채고 수리해 나갔죠. 그리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해봐요. 자전거 고치기요. 할아버지 잘하잖아요. 그 말, 그 5글자가 저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다시 해봐요. 이 짧은 문장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한마디가 어떻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는지. 혹시 지금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다 끝났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인생의 2번째 막을 연 한 시니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날 꼬마 아이의 자전거를 고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 다시 해봐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먼지 쌓인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녹이 슬고 낡은 도구들이 그대로였지만 제 손은 자연스럽게 렌치를 쥐고 있더군요. 가게에서 쓰던 수첩도 꺼냈습니다. 거기엔 아내가 정리해준 고객 명단, 수리 기록, 그리고 매일 아내가 남겨준 쪽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날따라 그 글자가 그렇게 울컥하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작게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아무 데가 없이 공원의 자전거 수리 코너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손수 만든 작은 팻말 하나. 무료 자전거 수리합니다. 단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쓸쓸하기만 했고 어쩌면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꼭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한 어머니가 아이 자전거를 끌고 찾아왔습니다. 진짜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조심스레 제 앞에 앉아 할아버지, 이 바퀴가 이상해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왠지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공원에는 매일 한두 대씩 자전거가 모였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리는 아이들 자전거, 기어가 고장난 아빠의 MTB, 브레이크가 말썽인 엄마의 자전거까지. 수리를 마친 뒤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곁에 없다는 사실도, 과거의 실패도, 외로움도 그 웃음 앞에서는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아이가 수리 후 제 손에 조그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자전거도 고치지만 제 마음도 고쳐줘요. 그 글귀를 보고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해보기로 했어. 지금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점점 소문이 퍼졌는지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자원봉사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제안이었죠.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무료 자전거 수리가 공식 봉사활동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진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게 바로 제게도 가장 절실했던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구청에서 시니어 강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청중 앞에 선다는 건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당신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해요. 말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70세가 되던 해 생애 첫 강연을 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고 마이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어쩌면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참 잘했구나. 지금도 저는 매주 공원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한 달에 2번 강연을 다닙니다. 그리고 작은 블로그에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그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둡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저를 보며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했겠죠. 역시 당신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라니까요. 자전거도 마음도. 지금 제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밤이 되면 오늘 하루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언젠가 이와 같은 2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하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만 있다면, 그 첫걸음만 내딛는다면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하냐고. 그냥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뜨겁게 살아야 할 때라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라고. 제가 처음 강연을 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문화센터. 의자 몇십 개, 조명도 어둑한 공간. 앞자리에 앉은 어르신 몇 분과 멀찍이 떨어져 앉은 중년 부부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처음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할머니의 얼굴. 제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자신에게도 다시 선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연이 끝나자 한 분, 2분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뭔가 해보고 싶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정말 오랜만에 존재의 이유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박진수 선생님. 저는 62살의 주부입니다. 30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았고 은퇴한 남편과 지내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뭔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손뜨개를 좋아했어요. 작은 교실을 열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인생 후반전 학교라는 이름으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5명이 모였고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멈춰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었고, 누군가는 퇴직 후 목적 없이 살았고, 누군가는 자녀와 단절되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은퇴 요리 교실을 시작했고, 다른 한 분은 손자들과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죠. 할아버지가 동화를 읽어주는 채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진수 형님 덕분에 내가 손자랑 처음으로 같이 뭘 해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잘하고 있지? 어느새 제 삶은 강연으로, 자전거 수리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왜 이렇게 긴가 했는데 이젠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날이면 여전히 저는 공원으로 향합니다. 공원 한켠 조그마한 천막 아래 자전거가 놓여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전 삶의 의미를 듣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생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어릴 때 여기서 자전거 고쳐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인연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잘했구나. 너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거야.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작은 블로그와 유튜브 인터뷰, 그리고 몇몇 신문 기사들이 뜹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은 인생을 다시 굴러가게 한 남자. 자전거처럼 인생도 밀어야 굴러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처럼 매일매일 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손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한마디를 떠올립니다. 할아버지, 다시 해봐요. 그 말이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돌게 했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도 조금은 움직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번쯤 멈춰선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끝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숨고르기였을 뿐이고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 저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고칩니다. 공원 한켠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 낡은 체인도 다시 조이고 삐걱거리는 페달도 살며시 만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 하나의 생존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작은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마음의 수리공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제게 자전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는 움직임이자 연결이자 멈춰있던 인생의 바퀴를 다시 굴리는 힘이었습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사람이 달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손으로 밀어주기만 해도 자전거는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제 인생도 누군가의 한마디 덕분에 다시 움직였고,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의 인생을 살며시 밀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제 삶의 하루하루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채워진 날들입니다. 여전히 큰 돈을 벌거나 세상에 알려진 유명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누군가의 눈동자 속에서 감사와 감동을 봅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강연장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저에게 직접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시작해보려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도 늦은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서라도 천천히 곱씹습니다. 그녀가 떠났어도 그녀가 제게 남긴 살아야 할 이유는 지금도 제 안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저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가능할까? 나는 이미 다 지나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진실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실패도 상처도 후회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어느 날 누군가의 한마디에 다시 인생의 바퀴를 돌리게 되는 날이 당신에게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누구도 당신의 인생이 멈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멈춰있는 건 잠시일 뿐이고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과거의 저일 수도 있고 미래의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도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65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72살의 저는 매일 웃고 매일 감사하며 매일 처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한 번의 기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그 말이 제 모든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끝이지만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씁니다. 멈추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내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65살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2살인 지금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따뜻하고 지금의 제가 더 단단합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 다시 사랑한 사람들, 다시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당신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삶이 지치고 외로워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날이 있었다면 그날들 위해 따뜻한 위로 하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채널의 진심이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희망이 되어주는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인생 후반전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당신도 나도 끝이 아닌 두 번째 시작의 길 위에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